안녕하세요. 영등포구 마을자치센터의 윤선희입니다. 지금부터는 원천징수 신고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조금을 집행하다 보면 활동비성 경비에 해당하는 원고비, 회의비, 심사비, 강사비, 활동비 등을 지급하게 되는데, 이런 경비가 한 사람에게 지급되는 금액이 월 12만 5천 원을 초과할 경우 8.8%에 해당하는 금액을 원천 징수를 한 후 입금하고 세금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홈택스에 신고하는 방법을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홈택스에 들어가려면 검색창에서 홈택스를 검색하면 아래와 같이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가 뜨고, 클릭해서 들어가면 홈택스의 메인 화면이 나오게 됩니다. 홈택스를 처음 사용하시는 분들은 회원 가입을 먼저 해주셔야 합니다. 회원 가입을 클릭하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오는데요. 사용하기 편한 방법으로 회원 가입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회원 가입이 완료된 걸로 생각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공인인증서를 통해서 로그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위쪽에 신고 납부를 클릭하시고 세금 신고 밑에 원천세를 클릭해 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정기신고 작성, 기한 후 신고 작성, 수정신고 작성이라고 보이는데, 저희는 기간 내에 신고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기신고 작성을 클릭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20년 6월 지급분 정기신고 제출 기간입니다 라고 창이 뜨게 됩니다. 그러면 확인을 누르고 신고할 수 있는 화면으로 바뀌게 됩니다. 징수 의무자 기본 정보에 제출 연월은 정기신고의 경우는 변경되지 않으니 그냥 두면 되고요. 귀속 연월은 활동비성 경비를 지급하는 원인 행위가 일어난 달이 되고, 지급 연월은 경비를 지급한 달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원인 행위가 일어난 달에 경비를 지급했다면 귀속 연월과 지급 연월은 같은 달로 선택하면 됩니다. 사업자 등록번호에는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그 후에 확인을 누르시면 개인정보가 보여지게 됩니다. 원천징수 의무자의 일괄납부 여부와 사업자 단위 과세 여부에는 개인이 신청할 경우 둘 다 아니오로 체크하시면 됩니다. 그 후 소득 종류를 선택하시는데, 저희는 기타 소득을 신고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타 소득을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하셨으면 저장 후 다음으로 이동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는 기타 소득 부분이 활성화되어 있는데, 저희는 그 외 부분만 사용하기로 하겠습니다. 인원수에는 우리가 그달에 원천징수를 해야 하는 대상의 인원수 합계를 적어주시고, 총 지급 금액에는 개인에게 지급한 금액을 모두 합쳐서 적어주시면 됩니다. 저희는 2명에게 20만 원씩 강사비를 지급한 걸로 신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인원 부분에는 2명, 총 지급 금액에는 40만 원을 적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득세 부분을 작성해야 하는데, 이 부분은 중요하니까 꼭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원천 징수한 총 금액 8.8% 세금 금액을 다 적는 게 아니라 40만 원에 8%에 해당하는 금액 3만 2천 원만 소득세 등 금액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여기까지 작성이 완료됐다면 아래로 내려와서 저장 후에 다음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으로는 신고서 부표를 작성하게 되어 있는데요. 내국인에게 기타 소득을 지급한 경우에는 소득의 종류를 체크하지 않고 저장 후 다음으로 넘어가면 됩니다. 여기까지 작성하고 나면 신고서 작성 완료라는 화면이 나타나는데요. 이 작성 완료를 누르면 신고서를 제출하게 되는 겁니다. 작성 완료를 누르고 신고서 제출하기가 나타나면 이때 확인하셔야 할 내용은 귀속 연월일이 맞게 작성됐는지, 지급 연월일이 맞게 작성됐는지, 제출 연월일이 맞는지, 소득세 납부 세액이 맞는지 다시 한번 더 확인하시고 신고서 제출하기를 클릭하면 됩니다. 이후에 접수 내용을 확인하시고 닫기를 누르시면 신고서 제출이 완료됩니다. 원천징수 신고서 제출이 완료가 되었다면 이제 결제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는 홈택스에서 결제하는 방법이 있고, 하나는 우리은행 인터넷 뱅킹을 통해서 결제하는 방법이 있는데,
지금은 홈택스를 통해서 결제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홈택스 메인 화면 신고 납부를 클릭하면 아래쪽 세금 납부, 국세 납부를 클릭하고 납부할 세액 조회 납부를 클릭하면 우리가 신고하고 아직 납부하지 않은 내용의 목록이 뜹니다. 목록이 뜨고 앞에 체크박스에 체크를 하고 납부하기를 클릭하면 32,000원을 납부하시겠습니까? 라는 화면이 뜨고 납부하기를 클릭하면 계좌 이체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게 됩니다. 세금 납부가 끝났다면 영수증을 출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인 화면 위에 조회 발급을 클릭하시고 납부 내역 조회하기를 클릭하면 개인이 낸 세금 내역이 뜨고 해당되는 내역을 클릭하고 납부 확인서 출력을 클릭하면 내용을 프린트할 수 있습니다. 이러면 이 자료를 원천징수 증빙 자료로 첨부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소득세 원천징수 방법을 알아보았고요. 다음에는 지방세 신고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이택스 신고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택스는 지방세를 납부하는 시스템이고요. 홈택스에서 국세를 납부했다면 이택스는 지방세를 납부해야 하는데 검색창에 이택스라고 검색하면 아래와 같이 서울시 지방세 인터넷 납부 시스템이라는 사이트가 뜨고 여기를 클릭하면 이택스 메인 화면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홈택스와 마찬가지로 처음 이택스를 사용하신다면 회인 가입을 마쳐야 로그인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럼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보면 신고납부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을 클릭하시면 주민번호와 개인정보가 입력이 되어 있는 화면이 나타나게 됩니다. 관할구청은 해당 구청을 찾아 선택하시면 되는데 저는 관악구를 찾아서 선택하겠습니다. 행정동도 본인이 살고 있는 거주지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래 전화번호는 개인 핸드폰 번호를 직접 입력해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개인 법인 구분에는 내국인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신고 내역의 지급 연월과 귀속 연월은 앞에서 홈택스에서 신고한 내용과 일치하게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6월로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여러 개의 칸들을 볼 수 있는데 저희는 기타 소득에 해당하는 내용만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홈택스에서 신고할 때 해당됐던 인원 2명을 적고 과세표준은 홈택스에서 신고한 금액을 적으면 되는데 앞에 저희가 홈택스에서 신고한 세금 금액 32,000원을 적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옆에 지방소득세 금액이 과세표준 금액 10%가 자동으로 설정되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택스에서 납부할 지방소득세 금액은 3,200원이 되겠습니다. 가감 조정 내용은 매달 세금 신고를 하고 정확한 금액을 납부하셨다면 해당 사항이 없기 때문에 여기까지 작성하면 아래 부분에 신고하기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신고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신고한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데 세금을 납부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이 은행 납부, 카드 납부, 간편 결제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은행 납부, 카드 납부는 세금을 납부할 은행과 카드를 선택해서 납부하기를 클릭하면 인터넷 납부로 연결되어 세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또는 세금을 신고했지만 지금 납부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추후에 납부할 세금 내역을 조회해서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이택스 메인 화면 조회 납부를 클릭하시면 내가 내야 할 세금의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네모 박스의 선택을 체크하고 납부하기를 클릭하면 납부 방법을 선택해서 세금을 납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금 납부를 완료하셨다면 납부 영수증 확인을 클릭하고 내가 낸 세금의 내역을 확인하고 영수증을 출력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영수증을 출력해서 증빙 자료로 첨부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홈택스와 이택스에서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하는 방법을 알아보았는데요. 한 가지 더 세금을 납부할 수 있는 방법은 홈택스와 이택스에 세금 관련 신고를 했고 세금 신고자와 통장 개설인이 동일일 경우에는 우리은행 인터넷 뱅킹을 통해서 쉽게 납부할 수 있습니다. 우리은행 인터넷 뱅킹으로 로그인을 하고 들어가 상단의 공과금 부분에 국세와 지방세를 클릭하면
신고한 내역이 뜨고 여기서 직접 세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원천징수 관련 홈택스와 이택스 신고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면 영등포구 마을자치센터로 문의하시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